뭐 새로운 대책이 발표가 되지는 않았어요, 아직. 근데 조만간 될 것 같고요. 그 내용들은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대책 발표 임박, 자, 갭 투자 방지, 그리고 전세 안정화에 초점을 맞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가 지난해 12.16 대책이죠. 그때 이제 대출 규제로 강화한 이후에 고가의 전세 보증금을 끼고 사는 갭 투자가 성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12.16 대책 이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있었던 건데, 대출 규제를 강화해서 갭 투자가 많아졌다. 이건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갭 투자를 할 때는 대출이 필요치 않으니까요. 자, 갭 투자는 기본적으로 단기 투자인 만큼 갭 투자로 주택을 짧게 보유하거나 거주하면 세금을 더 많이 물리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 이런 방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짧게 팔면은 이제 양도소득세죠. 양도세 중과를 예상할 수 있겠고요. 또 갭 투자를 해서 그 임대 금액이 신고가 되면 거기에 대한 이제 임대소득세의 상승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갭 투자를 가능하게 한 것은 높은 전세가율 덕분이라는 점에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임대차 3법이 더 근본적인 해법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은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높은 전세가율이 생기는 거는 결국은 공급이 부족해서거든요. 공급이 부족한 거는 지금 정부에서 계속 규제를 하기 때문에 공급을 못하는 거고요. 내가 살고 싶은 지역에 살고 싶은데 집이 없어요. 집이 없으니 수요는 많고 공급은 없고 자연적으로 전세가율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전세가율이 올라가는 건데, 이 임대차 3법으로 이제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생각하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 제가 그냥 거품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건데, 자,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고가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주택 매매때와 같은 자금 조달 출처를 조사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 부분도 꼭 살펴봐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지금은 규제 지역에서 3억 이상의 주택을 구입할 때는 자금 조달 계약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 계획서에는 대부분 이렇게 쓰죠. 현재 전세 보증금 얼마, 그리고 대출 얼마, 차입금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쓸 텐데, 이게 전월세 신고제가 되면 그 전세 보증금에 대한 출처도 밝혀내야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 전세 보증금은 부모님들이 해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님들이 해주는 경우를 많은데, 그거를 증여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 자체에도 이제 증여세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이 나올 건지 한번 예상을 해봤습니다. 자,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주요 규제 방안인데요. 첫 번째, 조정 대상 지역의 추가 지정입니다. 자, 조정 대상 지역의 추가 지정이라는 거는 기존에 우리가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역, 그리고 조정 구역이 있었잖아요. 자, 그 지역을 넓힌다는 건데, 조정 지역을 넓히면 기존의 조정 지역이었던 데는 이제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지구로 규제가 상향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대표적인 지역으로 보면 경기도 군포, 화성 동탄, 안산, 오산, 시흥, 대전 등이 있고, 여기에 이제 앞에 들어갈 게 인천이죠. 인천까지 포함해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규제가 됩니다. 비규제 지역에 비해서 일단 분양권 전매 자체가 달라지고요. 실거주 요건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도 달라지죠. 여러 가지 규제들이 현재보다 많이 겹겹이 쌓이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대출 규제에 강화입니다. 현재도 대출 규제를 많이 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지금 15억 원이 넘어가는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억부터 15억 사이는 LTV를 20%밖에 조정을 안 하고 있죠. 그 밑으로는 40%만 적용을 하고 있고요. 이 대출 규제를 어떻게 강화하냐 하면 9억 이하를 LTV를 현재는 40%인데 그 이하로 줄일 수 있다. 그리고 현재 15억 원 이상일 때 주택담보대출을 완전히 금지를 시켰는데 9억이나 12억 선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완전히 금지시킬 수 있다. 이런 예상을 한번 해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재건축 연한을 강화한다는 겁니다. 자, 전세 안정화
초점을 맞춘 대책을 만드는데 이게 재건축 연한 강화를 한다는 건 참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현재 30년을 지나야지만 재건축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40년으로 연장 강화를 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서울 시내에 1년에 공급돼야 될 신축이 5만 호라고 합니다. 멸실이 되고 새로운 가구가 전입이 되고 해서 새로 필요한 가구 수가 5만 가구라고 하는데 현재는 전에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한 3만 5천에서 4만 가구만 근 10년 정도를 공급이 됐거든요. 그러면 10년 동안 일단 만 가구씩 10만 가구가 부족한 상황인데 그 부족한 그 주택을 공급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재건축과 재개발입니다. 근데 그 재건축 연한을 또 강화한다는 거는 공급 자체를 또 줄이겠다는 얘기죠. 공급 자체를 줄이면 전세 금액은 올라갈 텐데 왜 이런 대책이 나오는지 좀 이해가 좀 안 되긴 해요. 자, 마지막은 주택 임대차 3법의 도입입니다. 저번 시간에 거품을 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거는 올해 입법되고요. 내년에 공포되고 내후년부터 아마 시행될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자, 대표적인 게 전월세 신고제죠. 전월세 신고제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자, 전월세 신고제를 하게 되면 현재 우리나라의 임대 가구 중에 전월세가 임대 금액이 신고된 게 4분의 1이래요. 4분의 1이고 이제 500만 가구 정도는 신고가 안 돼 있는 거죠. 이 500만 가구의 임대소득이 신고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를 실시를 하면 임대소득이 신고가 된다는 건 소득이 신고가 되는 거잖아요. 소득이 신고가 되면 이 임대소득이 문제가 아니라 이 소득으로 인해 건강보험에 대한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세금보다 어떻게 보면 건강보험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전월세 신고제가 실시가 되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계약갱신 청구권이에요. 이게 2년 더하기 2년이 될지 3년 더하기 3년이 될지는 결정이 안 났지만 2년 더하기 2년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2년 더하기 2년을 어떤 조건으로 계약갱신 청구를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이제 전월세 상한제입니다. 자, 이 세 가지는 틀림없이 시행이 될 텐데요. 일단 가까운 시일 내에 대책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 내용들이 점점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투자하실 때 더 공부할 게 많아지고 또 알아야 될 내용도 더 많아질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대책이 발표되면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